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새벽 한 4시 반경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찰이 사다리를 타고 차벽을 넘어서 1차 저지선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진입을 하고 있지만 뭐 이게 쉽지만은 않죠. 하나하나 나가는 상황들이. 오늘 현장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땐 제가 인터뷰 중에라도 바로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첫 번째 인터뷰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경호처가 오늘 어떻게 나올 건가. 혹시라도 뭔가 불상사가 벌어지는 건 아닌가. 혹은 대통령이 뭐 순순히 걸어 나올 가능성은 없는가 등등등일 거예요. 윤건영 의원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예, 영장 집행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 실패로 끝난 지난 1차 집행 때와 비교하면 이번에는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우선 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준비 정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급작스럽게 진행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전 조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든지 공조본 체계 논의라든지, 그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경호처 내부가 1차 때와 지금은 완전히 좀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호처 내부 분위기의 균열,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차이는 경호처 내부. 왜냐하면 막는 사람들의 심적인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나올 건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변수라고 할까요?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지금이라도 제발로 이게 당신 스스로 걸어 나오시는 게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주목하는데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뉴스 아닌가요, 이게? 그리고 국민들이 스포츠 중계 보듯이 새벽부터 잠 못 자고 이렇게 보는 상황 자체가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참담하고 피로하고 골치 아프고 그렇습니다. 심란하고. 스트레스 그 자체고요. 이건 대통령인 분이 지금이라도 결자 해지를 해야죠. 방어벽 뒤에 숨거나 차량 벽 뒤에 숨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고 스스로 걸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호처가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의 스탠스, 윤 대통령의 입장. 두 번째는 경호처의 스탠스, 경호처의 입장이란 말씀이신데 윤 대통령부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어제 윤곽근 변호사가 그 경호처 직원들을 모아놓고 무슨 당부의 말을 했다. 그저께 한 거죠. 그저께인가요?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알려졌는데, 제가 제보받은 걸 다 모아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냥 아예 공개를 다 해버렸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어떤 내용들을 당부했다고 합니까? 그저의 저녁 한 8시 반 정도에 관저 근무를 주로 하시는 경호관들을 모았나 봐요. 규모는 한 7, 80명 정도고, 핵심적인 요지는 그겁니다. 좀만 버텨줘라. 시간이 우리 편이야. 이거고, 그냥 의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체포해라. 체포할 권한이 있다. 아니, 경찰이 들어오면 그 경찰들을 체포해라? 윤곽근 변호사의 논리는 경호구역 내다. 경호구역 내에서는 경호관들이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이 있다. 체포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경호원이 경찰 체포하면 어디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는 건 다시 또 경찰이나 검찰로 넘겨야 되는 건데요.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다라고 윤곽근 변호사가 거짓 선동을 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호법 17조에 따르면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 지정은 숫자로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숫자를 계속 늘려왔어요. 근데 올해 기준으로만 보면 올해는 경호처에 32명만 이 특사경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32명만 체포 권한이 있다. 쉽게 말하면. 나머지 수백 명은 아예 체포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는 경호관들에게 불법을 선동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자격으로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 경호관들을 모읍니까? 쉽게 말해서 경호처의 지휘할 책임은 단 1도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윤곽근 변호사의 그런 지금 발언이나 태도를 보면 윤 대통령은 뭐 강경하게 절대 막아라. 난 응할 생각이 없다. 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경호처 보죠. 경호처의 이제 균열이 1차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제보가 들어옵니까? 우선 내부가 들끓죠. 표면적으로는 경호처의 강성 지도부들이 장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나 수면 아래로는 부장급, 과장급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자괴감이 들고 비애감이 든다라고 제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들 이야기가 되는가 봐요. 네. 저한테 들어온 제보로는 야, 장비 들려고 하면 들지 말자 우리. 예를 든다면 장비 비무장으로 하자.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시던데 스크럼 짜지 말자. 안 짰더라고요. 네, 보니까. 스크럼 짜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런 소극적인 저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항이라는 표현이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요? 오늘 휴가를 내겠다. 왜 지난번에 한 부서 15명이 단체로 휴가 가라고 부서장이 이제 권해서 뭐 했다가 또 대기 발령 났다 이런 해프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분들과는 별개로 네. 오늘 또 휴가를 낸 직원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부서장이 용인해 주는 부서가 있고 예. 안 되는 부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서장에 따라서 많은 좀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비안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근무 자체를 한남동이 아니라 용산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경비안전본부장이 상대적으로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금 온건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청사 가지 말라 그래요? 용산청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한남 가지 말라고. 안 가는 거에 대해서 묵인하는 거죠. 지금 다 모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부장과 부서장 레벨에서 재량이 있는 거죠. 가지 말자라고 따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부하 직원들이 저는 용산 사무실에서 오늘 뭐 좀 일을 봐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다만 강성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이끄는 경호본부 라인은 예. 그렇게 할 여지가 없죠. 예. 제가 용산에 가겠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야? 너 지금 한남동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지금 내부 분위기는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혼재돼 있고 맞습니다. 강온이 혼재돼 있는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더 모르겠는 상황인데 윤건영 의원이 며칠 전에 밝힌 제보 내용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 모아서 식사하면서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서 막아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경호처 직원들이 주말에 상당히 술렁였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실제로 오늘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 경호관들이 무기를 들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발적인 상황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호관들 중에 무기 휴대가 가능한 요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부, 수행부, 예. 최근접 요원들.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씨를 지키겠다라는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 더 강경파군요. 그렇죠. 강경파입니다. 아. 그런데 그 와중에 예. 일부 요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전 대단히 그래서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그 총이 안 되면 뭐 칼이라도 써라라고 했다는 그 윤 대통령의 발언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모두 허위 사실이다. 네. 이거는 날조다. 네.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윤 의원님 이야기가 이제 날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제 이야기가 날조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근거를 제시해서 반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총이 안 되면 칼을 들으라라고 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그것도 대한민국 공권력을 향해서 자기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말이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걸 입증하시려면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경호처 핵심 수뇌부들과 식사를 안 했다. 그럼 안 했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식사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접했던 제보들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 수행을 강조했을 뿐이다. 네, 적법한 직무 수행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흉기를 들으라라는 게 적법한 이 매뉴얼이에요. 경호처 매뉴얼이라는 건. 그러니까 경호 대상이 위해를 그럼요. 당할 때 경호관들은 피경호자 즉 대통령이 위해를 당할 때는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고요. 특히 근접 수행 요원들 같은 경우는 흉기를 항상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말장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그러니까 무기를 쓰라고 했다는 제보 들으셨고, 네. 요 지금 저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거 해보면은 결국은 그 제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네, 볼 저는 수밖에 그렇게 없다는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그 제보자가 누구냐도 중요한데 밝힐 수야 없지만 네. 상당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다 그 말씀이시고요. 경호처 내부 제보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들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 가장 걱정되는 최악의 상황은 결국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우발적인 무기 사용, 맞습니다. 유혈 사태. 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근접 요원들의 우발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아주 강성인 지금 경호본부장 이광호 본부장이 아마 최측근에서 근접 경호를 할 겁니다. 이광호 본부장, 네, 가족부장? 아닙니다. 경호본부장이고요. 경호본부장이죠. 김신 가족부장. 예, 이 두 분이 예. 최측근 근접 경호를 할 건데 바로 옆에 붙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경호차장 말고요. 예. 대통령 바로 옆에 붙어 있을 사람 마지막까지도 예를 든다면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거냐 마지막 순간에 저는 대단히 좀 걱정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경호처가 균열이 됐고 또 온건한 분들은 아 이거 우리는 정말 손 쓰지 말자 이런 분위기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네. 완전히 최근접 경호하는 그 강경파 네. 두세 사람, 예. 한두 사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가 지금 가장 걱정스럽다. 맞습니다. 마지막 포인트까지 가는 과정은 경찰이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서 갈 겁니다. 예. 장기전이 되든 예. 속전속결로 가든 다만 마지막 순간에서 소위 말해서 꼭지를 따는 그 순간에 어떻게 나올 거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발로 걸어 나와야 된다. 그럴 그래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진짜?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지금 0%인데요. 그게 가장 국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 아닌가요? 저는? 물론이죠. 대다수 경호관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들은 여러 경호관들은 우리가 왜 이러나 우리가 보호하고 경호했던 대통령이 맞나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자괴감도 든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마지막 선택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지금 그 영장 자체가 권한이 없는 곳에서 청구한 영장, 그러니까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무효다 이런 건데 그게 법원이 이제 인정했잖아요. 에?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요. 공수처가 영장 발부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대통령 쪽에서 야 이거 문제 있는 영장이다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이의신청조차도 기각했잖아요. 설사 그리고 그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예. 그조차도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대통령이 법 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좀 더 이상 불상사가 없게 대통령이 좀 자진해서 이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 윤건영 의원이 해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0% 같다. 네. 지금 대통령이 전화기를 꺼놨다고요? 속보로는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이전에 수색을 해서 안 되면 네. 관제를 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말 정말 비루한 거 아닙니까? 위치 추적될까 봐 전화기 꺼놨다라고 하면 참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럼 대통령 옆에는 예상하기로는 이광호 본부장과 가족부장이 마지막까지 있을 그리고 겁니다. 가족부장. 마지막은 아주 마지막은 가족부장입니까? 가족부장이라는 지위는 예. 통상적으로 영부인을 케어하는 겁니다. 예, 영부인. 예. 그리고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케어하는 직위는 수행부장. 수행부와 가족부가 나눠져 있는데요. 수행부는 대통령, 가족부는 영부인. 그러니까 마지막 지점에서는 수행부장과 가족부장이 그 옆에 있을 겁니다. 가족부장, 수행부장이 네. 옆을 지금 아마 지키고 있을 네. 것이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마지막 행보가 가장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 오늘 집행 앞두고 어제 참 여러 가지 발언들이 막 쏟아졌는데요. 가장 이례적이었던 게 새벽 6시 때에 나온 정진석 비서실장 호소문이었어요. 대국민 호소문. 굉장히 길었는데 요약하자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하라. 마약 갱단 다루듯이 다루지 말아라. 그리고 관저 방문 조사 또는 제3의 장소에서 하는 조사라면 응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불과 몇십 분 후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부정했어요. 우리랑 상의한 내용 아니라고. 네. 요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거고요. 정진석 실장의 그런 내용이 너무 늦었죠.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하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대통령을 설득해서 내가 제3의 장소에서 받겠다라고 했어야죠. 근데 지금은 이미 때를 놓친 것 같고,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라나 등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는 조사받을 생각이 없어. 이 체포영장 자체, 이 프로세스 자체가 불법이고 위법이야. 나는 그게 못 따른다라는. 근데 왜 정진석 비서실장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은 뭐 국회의원도 5선 정도 하고 정치를 해보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마지막 정치적인 타협의 수단이 뭘까라고 본인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그조차도 때를 놓쳤고 시의적절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 발언을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공수처에 가더라도 묵비권 행사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일반 자범입니까? 그렇게 스스로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지 저는, 그리고 그 주변에 네.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한다라는 사람들, 그 대통령 자법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당당한 태도입니까?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자기 행동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 법원 앞에든 어디든 가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걸 설명해야죠. 국민들에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한 30명 정도가 새벽부터 집결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가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뭐 윤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분도 덜어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의 그 의원들은 이 영장이 공수처, 권한 없는 공수처에 의한 거라서 그래서 그런 거다. 요게 좀 주요하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나쁘지만 그 옆에서 부안해동하는 국민의힘, 지금 한남동 관저에 있는 의원들도 더 나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뭡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잖아요. 어허.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로 봐지고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쪽 법원은 안 돼. 공수처 니네는 안 돼. 그럼 대한민국 법이 왜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윤건영 의원님. 네. 자꾸 윤 대통령 측이나 또 뭐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라서 우리는 응할 수 없다. 공수처가 권한이 없다. 계속 이러니까 그럼 아예 시비거리를 없애는 차원, 그러니까 빌미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경찰한테 수사권 지금 넘기는 건 어때요? 어차피 경찰도 처음에 하다가 공수처로 이첩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시비 못 거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하면? 그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사 체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공조본이 구성돼 있잖아요. 네. 공수처와 국수본이 합동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것은 범죄자가 나는 종로서에서 받을래, 나는 서대문서에서 받을래라고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법을 선택한다라는 게 대통령이 너무 웃긴 세상이잖아요. 그거는 뭐 네. 그러니까 공수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저는 본질은 시간 끌기 위한 것이고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 말씀은 그래서 원하는 대로 경찰로 수사권을 옮겨도 이첩해도 또 뭔가 시비를 걸 것이다. 그런 말씀. 예를 들어서 헌법 대통령의 발언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처음에 비상계엄 이후에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하다가 점점 바뀌어서 난 그런 책임 없는데 이거는 일종의 보여주기를 위한 비상계엄인데 쉬운데? 라고 말을 바꿨어요. 헌재 출석과 관련해서도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열리면 나는 무조건 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가 어제 안 나오잖아요. 말이 계속 바뀌어요. 이 바뀌는 본질은 시간 끌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속보 좀 전하고 가야겠습니다. 수사팀이 2차 저지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가 2차 저지선을 통과했습니다. 버스 차벽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통과를 했는데 경호처에 큰 저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경호처에 큰 저항 없이 2차 저지선도 통과했고 경찰 인력이 계속 추가 투입 중이다. 이게 저 윤건영 의원 아까 전망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온건파 대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은 크게 저항하고 뭐 막고 저지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마지막 변수는 강경파 소수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건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